이건 사실 그림 툴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주의할 점이 저는 완전 비추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겸 1인 기업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프리랜서로 살아가기 위해 여러 수익화를 낼 수 있는 일들을 해왔는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서 수익을 꽤 많이 냈던 적도 있고 대박을 기대했지만 수익 0원을 기록했던 적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해왔던 일들을 소개해보면서 추천하고 싶은 일과 추천하지 않는 일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모티콘 도전인데요. 저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목표로 도전을 했었어요. 처음엔 카톡을 목표로 했는데 준비하면서 네이버 스티커도 지원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도전했던 당시에는 네이버가 조금 더 경쟁률이 적었는데 지금은 네이버 블로그가 워낙 유명해지면서 요즘엔 이것도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사실 그림 툴만 있으면 되니까 투자금이 거의 안 드는 일이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클립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전을 했었는데 중간에 아이패드를 구매하면서 아이패드 그리고 어플은 프로크리에이트를 사용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총 3번을 도전을 했는데 결과는 다 탈락했습니다. 그치만 도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 타블렛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그림 실력이 엄청 중요하기보다는 얼마나 공감을 잘 일으키느냐가 더 중요한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개성이 충분히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의할 점이 너무 많은 정보를 초반에 얻고 그 다음에 시작하려고 하면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제출 양식만 확인하고 바로 시작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한두 번 해보니까 이 트렌드도 중요하고 또 누구나 도전할 땐 한 번에 붙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2번, 3번 혹은 그보다 많이 도전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완성도를 가해서 한 번에 통과해야지보다는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해서 꾸준히 도전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모티콘 작가가 되어야지 하고 전업으로 시작하기보다는 다른 일을 하면서 부업으로 시작을 해서 전업에 대한 고민은 일단 합격을 하고 나서 생각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그림 판매입니다. 이건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완전 비추천입니다. 저는 해외 플랫폼 애쉬에서 디지털 그림을 판매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이건 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일단 가입 자체가 어려웠고 이게 제가 후기를 보니까 계정 정지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게 외국인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림 한두 장 올리고 그날 바로 계정이 정지가 됐어요. 이게 계정을 복구하는 과정도 굉장히 까다로워서 당연히 수익은 0원을 기록하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한국에도 좋은 그림 판매 플랫폼이 있으니까 거기를 도전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 스토어 판매입니다. 이 일은 처음 시작부터 확장성을 기획하고 시작했던 일이었는데요. 마음에 드는 제품을 셀렉해서 스마트 스토어랑 개인 홈페이지에 같이 올리는 방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앞에 거와 달리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일단 적게라도 제품을 직접 사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 올라가는 사진도 직접 찍었고 개인 홈페이지 쇼핑몰도 외주로 맡겼습니다. 이게 비용이 꽤나 들더라고요. 근데 외주 결과물 퀄리티는 그냥저냥이었어요. 제가 홈페이지를 만든 경험은 있었지만 시간도 부족하고 쇼핑몰 홈페이지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외주를 맡긴 거였는데 생각보다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쇼핑 페이지가 아니라면 굳이 처음부터 큰 돈을 들여서 외주 맡기기보다는 개인 블로그나 혹은 개인 페이지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이때 처음 들었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초기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에 조금 소홀을 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마케팅이 안 되면 예쁜 제품도 그냥 묻히더라고요. 저희는 다행히 검색을 통해서 구매가 몇 번 이루어지긴 했지만 일단 제품은 마케팅 싸움이라는 생각이 이때 들었어요. 그래서 초기 자본금이 적고 브랜딩이 명확하지 않다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기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고 브랜딩도 확실하고 마케팅에 투자할 여력도 된다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굉장히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는 인스타 그림 계정 운영입니다. 이건 지금도 굉장히 아쉬운 경험인데요. 그림을 올리는 계정을 따로 만들었고 한 달도 안 돼서 팔로워가 100명이 넘게 붙었어요. 피드백도 괜찮았고 소통도 꽤 잘 되는 채널이었는데 이때는 제가 어렸을 때라 완성도에 대한 강박이 심했어요. 당시에 제대로 된 기획 없이 계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거라서 그림체가 조금 들쑥날쑥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자본금도 덜 들고 팔로워 속도도 보면 꾸준히 공부했으면 수입화도 꽤 됐을 텐데, 그래서 지금은 마음에 안 들고 외부에서 반응이 안 오더라도 쉽게 없애지 말고 컨텐츠를 쌓아두는 게 훨씬 낫다는 걸 배웠어요. 요즘엔 인스타툰으로 광고를 받거나 캐릭터를 그려서 상품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림 실력이 어느 정도 있고 꾸준하게 잘 계획해서 업로드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화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은 영상 편집 외주입니다. 수요도 많고 진입 장벽도 낮아서 프리랜서들 사이에서 많이 시도하는 일이죠. 저도 영상 편집이 프리랜서로서의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전 영상 편집 기술이 있는 상태였지만 유튜브 관련된 포폴은 아예 없었고, 포폴 자체가 너무 옛날 거라서 진짜 거의 영인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도 충분히 외주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크몽을 통해서 외주를 받았는데요. 여러 플랫폼도 있지만 초보자라면 전 크몽이 제일 진입 장벽이 낮다고 생각해요. 테스트가 있는 플랫폼도 있고, 혹은 열정페이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수수료를 떼가는 플랫폼도 있으니까 초반엔 크몽이 제일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상 편집의 가장 큰 문제는 단가입니다. 초반엔 특히 낮은 가격부터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편집 시간에 비해 수익이 높지 않아요. 수요가 굉장히 몰리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꽤나 많고, 클라이언트들도 완성된 영상만 접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인지 잘 파악을 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영상 쪽은 늘 일이 있고 개인 브랜딩 하기에도 한번 배워두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 초보자라면 저는 숏폼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실제로 최근 업무들의 대다수가 숏폼 작업이었어요. 숏폼은 기업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단가를 올리거나 꾸준한 클라이언트를 만나기에도 좋습니다. 보통 처음 시작은 1만 원부터 시작하지만 후에 기획에 참여한다거나 아니면 퀄리티가 높아지면 더 높은 단가를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저도 숏폼 같은 건 빠른 작업이 중요해서 주요 효과나 기능들을 따로 만들어 두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용 중입니다. 혹시 템플릿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이 밖에도 저는 홈페이지 제작, 디자인 작업 등도 하면서 디지털 작업 위주로 저한테 맞는 방식, 맞는 구조가 뭔지를 계속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저는 지금도 외주를 완전히 그만두진 않았지만 가능하면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수익 구조를 계속 실험 중입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